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3팀의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팀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설계 방향과 구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 도중에 마주친 주요 문제들과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물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요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노다연, 임정혁, 장지영 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기능을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자율주행에서 기능을 크게 드라이빙과 파킹의 피처로 나누었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현 님의 파킹 부분을 저와 주영 님이 드라이브 부분을 맡았습니다. 드라이브 부분에서는 제가 크게 프리딕션과 로컬 패스 부분을 맡았고 주영 님은 로컬 패스하고 컨트롤 부분을 맡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 세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시작 지점에서 출발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주차까지 완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 미션을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 미션에 대해서 큰 목표를 몇 개의 중간 목표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속도로 합류 지점입니다. 사진상에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차량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를 확인하고 고속도로에 무사히 합류하는 지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톨게이트입니다. 저희가 미션 중에서 반드시 이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상으로 보듯이 모든 차선이 톨게이트가 아니고 특정 차선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를 지나고 나서 도로 진입한 뒤에 회전 교차로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차량이 좀 지나가게 되고 차량 차선 합류 지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표 지점으로는 주차 미션을 마지막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목표로 세분화해서 각각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표는 단순히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소 야심차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완전 자율주행의 출발점인 레벨 3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레벨 2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총 5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기능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프레딕션 부분입니다. 프레딕션 부분에서는 실시간 객체 트래킹과 인텐션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컬 플래닝에서 최적 경로를 생성하고 단순히 회피뿐만 아니라 추월을 할지 차선을 유지할지 어떤 매뉴버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컨트롤 부분에서는 최적 제어기를 설계하고 나아가서 좀 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NPC 제어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파킹 부분에서는 실시간으로 주차 상황을 인식하고 계속 변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주차자를 선정하고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눅스 기반 우분투 20.04 체제를 이용했고 ROS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모라이사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개발 도구는 VS 코드, 팀 협업 도구는 노션과 깃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 협업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노션을 주로 사용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사님과의 매주 주간 미팅 혹은 주간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를 시작 전, 작업 중, 완료를 구분해서 태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팀원과 공유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깃에서는 기능별 브런치를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고 나중에 추후에 디벨롭 브런치에서 통합 및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을 시 메인에 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정 계획 동안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정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프로젝트 구조 생성, 글로벌 패스 생성, 프레딕션, 로컬 패스, 루팅, 통합 및 관리 이 순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이후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전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할지 피처별로 나누고 ROS 메시지 토픽별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게 아까 해서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와 파킹에 대해서 나눴고요. 먼저 드라이브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플랜에서 전역 경로를 생성하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자신의 위치를 맞습니다. 오브젝트 인포에서 받은 객체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받은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로컬 패스 플래너에서 로컬 패스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으로 파킹 부분 보겠습니다. 파킹 부분에서는 오브젝트 정보를 글로벌 플래너에서 받아서 오브젝트를 회피하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로컬 플래너에서 글로벌 패스를 미수적으로 따라가는 경로를 생성하고 이를 컨트롤러에 보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딕션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프레딕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프레딕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레딕션은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운전할 때 다른 차량 혹은 사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운전, 어떻게 운전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자율주행에서는 저희 이 판단을 이 프레딕션 부분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지, 즉 로컬 패스를 생성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딕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물리 모델 기반입니다. 저희가 차량의 물리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경로를 예측하는 겁니다. 직선 운동에는 CV하고 CA 모델이 있고 회전 운동 모델에는 CTRV, CTRA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정 기반 모델 중 하나인 히든 마르코프 모델, 줄여서 HM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MM은 숨겨진 상태와 관측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상태는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오직 관측값만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유추해야 합니다. 각 상태에서 특정 관측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관측값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 그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HMM의 주요 목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딥러닝 방식, 먼저 RNN이 있을 텐데요.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RNN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NN은 과거 정보가 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모두 한꺼번에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딥러닝은 사용하지 않고 이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과 HMM 두 개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여러 모델을 결합해서 예측하는 인터랙티브 멀티플 모델, 줄여서 IMM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필터가 다른 모델에 각각의 모델에 대응돼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각기 다른 예측값을 생성하고 이 필터들이 예측한 값들 중에서 가장 결과값과 가까운 예측을 선택해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예측은 다음 단계에서 사용되고 이에 해당 정보를 다시 초기화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앞서 모델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회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두 개를 이 IMM이 결국엔 어떤 모델이 더 나은지, 가이드라인이 더 나은지 선택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직진 모델은 앞서서 CA와 CV가 있고 회전 모델은 CTRA와 CTRV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중 직진 모델로 일정 가속도를 가정하는 CA를 사용했고 회전 모델로는 일정 회전 비율과 가속도를 가정하는 CTRA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의 위 상단 부분의 그림은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각 차량의 경로를 시각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은 차량의 경로를 오른쪽 아래에서 보신 것 같이 이 곡선 부분을 직선화해서 직교접촉처럼 표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주로 직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용되고 선의 모델의 CTRA는 이 CTRA를 쓸 필요성을 감도시킵니다. 특히 차선 변경이나 합류 지점, 교차로 지점에서는 이 프레임이 복잡하고 디시전 베이스드 방식이 좀 더 적합합니다. 또한 차선 변경 시 패딩 각도가 변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센서를 쓰기 때문에 센서의
때문에 노이즈로 인한 오차 누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HMM 방식을 하나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숨겨진 상태를 오른쪽 차선 변경, 왼쪽 차선 변경, 차선 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을 했고요. 크게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각각의 메뉴버 그리고 스테이트,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관측값으로는 벨로시티하고 레터럴 디스턴스를 두 개를 사용했고요. 저희는 이 벨로시티하고 레터럴 디스턴스 두 개를 사용해서 다음이 어떤 상태일지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유지 상태에서 레인 키핑을 보시면 특정 속도를 관측할 확률은 B11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행방향 거리를 관측하면 B12가 되겠죠. 이러한 확률은 오른쪽으로 표현 행률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주요 문제는 저희가 관측하는 값들이 이산적인 것을 가정했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관측 값들은 연속적인 값이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HM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가우시안 HMM은 관측값의 평균과 분산을 정하고 관측값이 나타날 확률을 연속적인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균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차선 변경 시 차량이 차선 경계를 넘을 때 가장 빠르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산 고속도로 보시면 이 빨간선 지날 때 빨간선이 차선과 만난 지점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결정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거의 그때 가장 속도가 높다고 가정하고 그때의 매번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인 키핑 상태에서는 차량이 차선을 따라 직진하므로 횡방향 속도가 거의 0이 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 횡방향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가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속도의 관측값 평균을 결정했습니다. 이 시나 이 그래프와 표들은 각각 시나리오 4 개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물리 모델 기반과 HM 모델 기반에 대해서 예측 정확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앞서 보이듯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게 물리 모델 기반이고요.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게 HMM 기반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피직스 베이스드는 긴 시간이 지날수록 긴 거리 예측일수록 좀 부정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각각의 에러를 RSME 방식으로 구한 방식으로 보면 HMM이 좀 더 에러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교차로나 긴 시간 예측이 필요 없는 도심 환경에서는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하고 긴 시간 예측 정확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자의 의도가 예측할 수 있는 HMM은 고속도로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HMM을 그리고 톨게이트 지나고 국도에서는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 예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 패스와 컨트롤러 파트를 맡은 장주영입니다. 먼저 로컬 패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 패스는 차량이 따라야 할 짧은 경로로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저희는 이 로컬 패스를 왼쪽 이미지처럼 자차 중심으로부터 글로벌 패스를 따라 움직이도록 부드러운 곡선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보나 경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프레넷 프레임으로 사용했는데요. 프레넷 프레임은 이 오른쪽 아래 이미지에서와 같이 차량의 진행 거리를 S, 중심선에서 수직 거리를 D라고 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주변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입니다. 자차 위치를 기준으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스를 프레넷 프레임 좌표계로 변환하고 로컬 패스의 시작과 목표 지점을 설정해서 차량의 주행에 적합한 오차 곡선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곡선에서 로컬 패스의 각 포인트를 계산한 뒤에 XY 좌표계로 변환해서 퍼블리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레티스 패스로 후보 경로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레티스 패스는 로컬 패스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동방향으로 2개, 횡방향으로 3개 이렇게 총 6개의 후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앞에 로컬 패스와 동일하게 5차 곡선 경로를 생성하게 했고요. 이 경로에서 D 타겟은 차선의 넓이만큼, 그리고 X 타겟은 앞 차량 속도에 따른 제어 결과 기반으로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즉, 앞 차량이 빠르면은 이 후보 경로가 길게 생성되고 느리면 짧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프레딕션 부분에서 넘겨준 주변 차량 정보를 통해서 장애물 회피를 하도록 하는 최소 코스트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 차량의 의도와 확률 정보를 기반으로 경로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자차량과 주변 차량의 충돌 위험 코스트를 먼저 계산하고 주변 차량 의도에 따른 확률을 곱해서 최종 코스트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6개의 후보군 중에서 올바른 회피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코스트 펑션을 설계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여러 가지 코스트 펑션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들었던 코스트 펑션은 좌측으로만 회피 경로를 생성한 경우에 설계했던 알고리즘입니다. 2차 함수를 통해서 앞 차량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회피하는 경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설계한 대로 회피 동작은 잘 되었지만 회피 경로가 단방향일 대로 가정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피해야 하는 경우를 커버할 수 없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어 본 코스트 펑션인데요. NPC의 경로와 각그 자차량 경로의 모든 점 간에서 충돌 검사를 하고 이 거리가 일정 이하일 때는 코스트를 증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하게 각각의 i번째 경로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반지름 반경으로 충돌 검사를 해서 코스트를 증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코스트가 불연속적으로 증가해서 비용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밀한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적합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마지막 방식은 이 자차량 경로와 예측 차량의, 아, 다른 차량의 경로에 각각 i번째 경로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 d제곱분의 1 모양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 코스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특정 값 이하라면 코스트를 크게 증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스트가 연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세밀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두 이상 없이 장애물과 충돌 없이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컨트롤러로 차량의 주행 동작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를 따라서 주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횡방향 제어기와 동방향 제어기를 설계했습니다. 횡방향 제어기는 스티어링 값을 조절해서 경로를 따라 적절히 횡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고, 동방향 제어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감속, 가속, 그리고 급제동을 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제 횡방향 제어기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과 각 제어기들의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퓨얼 펄스윗입니다. 경로상의 전방 포인트를 잡고 그를 따라서 추동하도록 스티어링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조향각은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인 LFD, 룩포워드 디스턴스와 차량과 경로 사이의 각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LFD는 차량의 속도에 비례하도록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는 주행 결과로 큰 오차 없이 경로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실선 부분이 글로벌 패스고 파란색이 저희가 추종한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알고리즘은 스탠리 알고리즘입니다. 차량과 경로 거리의 오차인 CTE와 헤딩 앵글 오차를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LFD 개념을 더해서 전방 지점을 추종하면서 주행하도록 했고, 속도와 그 장애물 회피 유무에 따라서 LFD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 게인을 세분화하거나
차속에 반비례하는 알파 값을 추가하는 등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주행 결과를 보면은 아까 퓨얼 펄스윗보다 약간 더 안정적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다음 PID와 피드포워드를 함께 사용한 제어기입니다. PID는 현재 오차, 과거 오차, 그리고 오차의 변화율을 기반으로 각각에 대한 개인 값을 곱해서 스티어링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PID 제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제어를 더했습니다. 피드포워드 제어에서는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된 제어 신호를 미리 계산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주행 결과를 보면 급커브 구간이 있는 주차장에선 제어가 잘 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큰 오차 없이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했을 때 장애물 회피할 때 제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회피 상황에서의 개선을 위해서 에러 정도에 따라 개인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했고 장애물 회피할 때 LFD 기능을 추가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본 제어기는 MPC인데요. MPC는 모델 예측 제어로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여러 시간에서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제어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현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로 CVX 파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했고요. 최적화 변수로 X, Y, 헤딩 값인 세타, 조형값 델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와 콘스트레인츠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델타 컷을 사용해서 스티어링을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주행 결과를 확인했을 때 경로를 따라 주행하긴 했지만 가끔 제어 입력에 잘못된 값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제어가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NPC는 아직 튜닝이 완료되진 않은 상태라서 추후에 더 튜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각각 제어기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 지점부터 고속도로까지의 주행 결과만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퓨얼펄 스윗은 경로의 공률이 급격히 변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단순한 경로에서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최대 오차와 분산이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주행을 한 알고리즘이었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PID와 피드포워드를 더한 제어기인데 정밀하게 주행해서 평균 오차는 가장 낮았지만 장애물 회피할 때 제어가 좀 흔들리고 진동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NPC 제어기는 아직 튜닝 전이라서 성능이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튜닝이 잘 된다면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행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스탠리 제어기를 사용해서 제어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종방향 제어기 부분인데요.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제어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맵의 공유를 기반으로 속도를 계산해서 공률별 목표 속도를 미리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률 기반 속도로 타임갭 제어를 하게 했습니다. 전방에 차량이 존재할 경우 감속을 통해 타임갭만큼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했고 전방에 차량이 가까이 있을 때 비상정지 기능과 프레딕션 기반으로 다른 차량의 예측 경로와 차량의 경로가 겹칠 경우에 감속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 타임겟 제어기를 통해 결정된 속도로 PID 제어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라이에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다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차 파트를 담당한 노다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주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센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일단 정확한 장애물 정보를 가지고 어, 원하는 위치에 주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해서 우선은 모라이에서 그 장애물 정보를 가지고 일단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어, 해당 정보를 가지고
RBG상의 차량이나 이런 콘들을 이렇게 시각화하고 PLT를 통해서 이렇게 경로가 생성되는 걸 미리 확인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경로를 생성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PLT 화면에서 보시면 그 차량 주변에 점선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각형의 충돌 처리는 좀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차량의 끝부분과 그 후방 부분과 전방 부분에 가상의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긴 통과하면 안 되는 곳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차 경로를 생성한 알고리즘을 정해야 했었는데요. 일단 RRT 스타와 하이브리드 A 스타를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RRT를 적용해서 생성한 경로인데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지만 그 사진과 같이 매우 적합하지 않은 복잡한 경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A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좌회전, 직진, 그리고 우회전을 바탕으로 경로를 찾는 건데 그 RRT 스타에 비해서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지만 그림과 같이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한 경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이브리드 A 스타를 사용해서 글로벌 패스트를 발행하기로 했고 어, 경로 탐색 시간은 RRT 스타보다 하이브리드 A 스타가 한 25배 정도 느리지만 성공률이 한 8배 정도 차이 나가지고 하이브리드 A 스타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우선 하이브리드 A스타 기존의 하이브리드 A스타의 경우에는 직진 그리고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을 했었는데 좀 더 단순하게 해서 단순한 액션셋을 가지고 경로를 찾아서 좀 더 빠르게 경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 지점에서 조금 하이브리드 A스타 특성상 골 지점에 도달하기에 있어서 부드러운 경로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인지해가지고 마지막 골 지점의 특정 범위에 도착하면 어, A스타가 경로를 찾았다고 판단하고 그 포인트로부터 골까지 다시 부드러운 패스를 생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A스타의 경우 약간 경로가 실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와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하이브리드 A스타에 두빈스 패스를 적용해서 그 사진과 같이 초록색 경로를 보면 실제 주차하는 것과 비슷한 경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주차 위치의 케이스에 따라서 두빈스 패스가 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슈가 좀 발생하였기 때문에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A스타에서 경로를 생성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전 직전의 움직임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유지를 하면 좀 더 경로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같은 방향에 약간 가중치를 줘서 A스타 경로를 찾는 방법도 시도해봤는데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10배 이상 걸리는 점 때문에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로컬 패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고속도로 주행에서 쓴 방식을 사용하니까 어, 생성된 경로를 제대로 못 따라가서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로컬 패스 발행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A 스타일 통해 구한 로컬 패스에서 점 10개를 뽑아내서 피팅을 해서 좀 더 경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차 상황을 구현해 보기 위해서 그 모라이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 파일을 랜덤으로 생성하는 셔플러도 생성하였습니다. 보신 네 보시는 네 가지 사진은 모두 셔플러를 사용해서 랜덤으로 생성된 주차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영상에서 영상을 보시면 로컬 패스가 해고 차량이 뒤에서 발생되는 에러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로컬 패스를 발행한 알고리즘이 가장 가까운 글로벌 패스로부터 몇 칸까지를 생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패스에 대한 생성 알고리즘을 자신의 위치부터 생성되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도 로컬 패스에서 발생한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이 빨갛게 생성되는 게 로컬 패스인데 중간에 로컬 패스가 저 멀리서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로컬 패스의 타겟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 중심으로 설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음,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웨이 포인트까지 거리를 좀 제한해가지고 웨이 포인트를 업데이트 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고속도로 주행에서 스티어링이 크게 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CTR을 프린트해 본 결과 CTR이 크게 튀어 큰 제어 입력이 들어가서 오버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시켜 봤는데 첫 번째는 K 게인을 세분화하고 두 번째는 차량의 속도에 반비례하는 알파 값을 추가해서 헤딩 에러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트랙 에러에 클립을 추가하여 CTR을 조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또 발생한 문제가 전방의 차량을 회피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스탠리 제어기에서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따라 추정하게 되는데 어, 앞에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 회피 경로가 생성되었지만 그냥 직진하는 게 좀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하는 룩, 룩 포워드 디스턴스를 추가해서 전방 지점을 추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추가로 회피 케이스에서 LFD 게인을 증가시켜 회피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파킹 글로벌 패스 생성에서 하이브리드 에서 경로를 찾을 때 랜덤으로 생성된 주차 경로에 따라서 어, 아예 경로를 찾을 수 없거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주차된 구역에 따라서 헤딩 값이 존재하는데 그 헤딩 값이 한 가지 전방 주차냐 후방 주차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한 가지 헤딩 값을 따라서 경로를 찾기에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액션셋을 줄여서 탐색되는 경로를 줄이고 그리고 헤딩 값에 상관없이 도착 판별을 하여서 좀 더 빠르게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과 영상 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